130년 전인 1894년, 부패한 봉건체제를 개혁하려는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시작은 정읍 고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향한 민중들의 외침을 들은 16살 소년. 긴 세월이 흘러 73세에 쓴 회고록에 당시의 정황을 담았는데요. 과연 130년 전 그날, 정읍 고부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 농민혁명의 기록물 185점의 기록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 역사입니다. 1894년 당시 16살이었던 소년의 생생한 목격담을 통해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부터 황토현 전투를 치르기까지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소년의 시선으로 본 그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더 1894에서 동학 농민혁명에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봅니다. (4월 6일) 농민군들이 황토현 맞은편 사시봉이라는 봉우리 일대에 진을 치게 되니까 관군들은 황토현에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서로에게 총을 겨눈 동학 농민군과 전주 관군. 그들의 팽팽한 대치는 밤까지 계속됩니다. 관군과 보부상 연합부대는 그날 어둠을 틈타서 마침내 진격을 해왔습니다. 초엿새날 새벽이 되자 총소리가 콩복듯 요란해서 나는 아버님과 동네 앞들로 피난을 갔다. 4월 초닷새날 밤중에 우리 동네 남녀가 다 갈대밭에 숨었다. 아버님과 나도 거기에 숨었다. 비오신 도롱이가 무거워 토석거린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이곳에서 16소년의 기억이 담긴 기록물 성남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 처사로 불린 박문규의 회고록, 성남 역사. 5단원으로 구성된 성남 역사는 한반도의 시기별 역사, 인물 이야기와 회가변 여행기 등이 수록돼 있는데요. 그중 주목할 부분은 동학 농민혁명의 정황이 담긴 박씨 정기 역사입니다. 성남 역사는 저자가 바로 전봉준 옆마을에 살던 사람이었고 또 전봉준에게 서당을 다니면서 배웠던 제자이고 16살 때에 고부 농민 봉기를 목격하고 황토현 연투 상황 때는 갈대밭에 피신도 했고 정읍시 이평면에 자리한 석지마을, 박문규가 일생을 산 곳으로 전봉준의 생가터가 있는 조소마을의 옆마을입니다. (1894년) 고부에서 살며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을 생생하게 목격한 박문규. 16소년의 눈으로 본 동학 농민혁명은 8쪽 분량으로 서술돼 있는데요. 관련 기록은 전봉준과의 인연으로 시작됩니다. 성남 역사에는 전봉준이 서당을 운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문규가 바로 전봉준에게
서당에서 배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여기 지금 성남 역사 내용에 보면 동학대장 전녹두 선생 앞에 인사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8살이 됐다. 3월 3일 좋은 날에 잔뜩 넘어 조 소리로 천자문 들고 우리 아버지 따라 입학 간다. 훈장인 동학대장 전봉준 선생님께 인사하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천자문을 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서당 아이들 서너 명 동무와 함께 글 배우는 재미를 붙여 천자문을 배워간다. 전봉준 선생님이 늙으신 부친을 대신해 감독한다.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혁명가 전봉준. 사실 그는 혁명가 이전에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조소마을에서 아이들의 글소리를 들으며 지낸 전봉준. 그랬던 그는 왜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까요? 전봉준이 살았던 고부는 예부터 드넓은 배들평야를 가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쉼없이 흐르는 물줄기 덕분에 물산과 산림도 풍부했는데요. 그래서 더 다른 고을보다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세도 경량에 휩싸이긴 마찬가지였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일본과 서양 세력에 무역을 허락한 뒤 조선은 각종 이권을 외세에 빼앗기는데요. 하지만 부패한 민씨 세력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불법과 부정행위를 거듭합니다. 이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종과 민비가 직접 매감매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죠. 게다가 서양 세력이 밀려오는데 그들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결국 백성들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봐야만 했던 것이죠. 국가의 수탈이 가중되는 사이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취임합니다. 그는 고부에 오자마자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탈을 시작하죠. 정읍시 태인면에 자리한 호남 제1정. 이곳에도 조병갑의 수탈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담장 한쪽에 자리한 태인현감 조규순의 영세 불망비. 조규순은 조병갑의 아버지로 이 공적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고부 사람들에게 천냥을 빼앗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병갑은 태인천 상류에 있던 보를 허뭅니다. 농민들을 강제 동원해 만석보를 세우고 물세라는 명목으로 많은 양의 쌀을 착취하죠. 농민들은 조병갑의 탐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가 진정을 올리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것 없이 수탈은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들은 봉기를 결심합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사발 통문을 작성하고 봉기를 계획하죠. 각 마을에 통문이 뿌려지자 사람들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이 모여든 곳은 동학 농민혁명의 첫 횃불이 타오른 말목장터. 당시 상황은 성남 역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갑오년 정월이 되자
나도 16살이 됐다. 그날은 말목장날이다. 석양이 질 무렵 동네 사람들이 소곤소곤 대기 시작했다. 조금 있다가 통문이 왔는데 저녁 식사 후에 장터로 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894년) 음력 1월 10일 수많은 고부의 농민들이 말목장터로 모여듭니다. 감나무 아래에 선 전봉주는 농민들을 향해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자 외치고 곧바로 고부관하로 진격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여러 동네에 징소리와 나팔소리, 호함소리로 천지가 뒤끓더니 수천 명 군중들이 우리 동네 앞길로 몰려나오며 고부군수 탐관오리 조병갑을 죽인다며 소리질러 외쳤다. 고부 관할을 습격한 농민들. 하지만 조병갑은 이미 도망친 후였죠. 농민들은 먼저 고부 관아의 무기고를 접수하고 창고를 열어 세금으로 거둔 식량을 꺼낸 뒤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박문규가 쓴 성남 역사에는 다른 기록물에선 볼 수 없는 고부 농민봉기에 관한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발통문이 사전에 마을에 돌았고 고부 농민봉기가 말목 장날에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또 고부 농민들이 전봉준에 대한 강한 신뢰로 함께 봉기를 일으켰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낸 고부 농민봉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주에서 관군 16명이 평민 복장을 하고 고부에 잠입했다. 그들은 쇠몽둥이를 숨기고 두목 전봉준을 잡을 생각으로 몰래 내려와 말목장터 농민군 집결지에 들어섰다. 하지만 집결진의 건물에 대문이 설치되고 은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관군들이 알 리 없었다. 집결지에 출입하는 농민군들은 모두 왼손 손목에 노끈을 메고 있었다. 이를 모른 관군이 대문 안에 들어서자 경비를 서던 농민군들이 호박을 한 뒤 호통을 줬다. 그 후 본래 동학신도였던 전봉준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떠났다. 성남 역사를 통해 확인된 건 비밀 표식으로 외부 사람을 구분했다는 점인데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농민들. 하지만 더 큰 혁명으로 나가지 못한 채 해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조병갑 축출이라는 1차 목표에 도달한 고부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봉준의 만류에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부를 떠난 전봉준은 고창군 무장면에 몸을 숨깁니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동학 세력을 움직인 손화중과 의기투합해 혁명의 불씨를 키웁니다. 각 지역으로 무장 기포 소식을 전한 전봉준. 마침내 1894년 음력 3월 전봉준과 뜻을 함께한 농민 수천 명이 부안 백산으로 모여듭니다. 정읍 태인에선 김계남과 최경선이, 금산 진산에선 서장옥이, 김제 원평에선 김덕명이 농민군을 이끌고 백산으로 집결하는데요. 농민군의 이런 행보를 16세 박문규 또한 목격했죠. 나는 3월에 정혼했다. 인심이 어수선하고 떠도는 말이 흉흉하더니 초 이튿날에 동학군이 무장면 임내한 산골 속에 많이 모였다. 그들은 무장, 고창, 고부,
3, 4군을 함락해 무기를 탈취하고 정읍 이평면 말목장터와 예동마을로 행진을 하며 백산으로 진을 옮기고 있었다. 농민군들이 백산을 선택한 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백산이 부안, 김제, 고부, 태인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데다 평야지대에 홀로 서 있는 산이라 경계에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백산에 모인 농민들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합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산에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모였다는 정보를 들은 전라감사 김문현이 군대 그리고 보부상 연합해서 백산으로 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백산에서 있던 전봉준은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한 패는 부안 쪽으로 이동시키고 한 패는 정읍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관군의 추격을 피해 정읍 사시복에 진을 칩니다. 뒤따르던 전주관군은 맞은편 황토현에 진을 치는데요. 마침내 1894년 음력 4월 7일 새벽, 동학농민군과 전주관군이 격돌합니다. 전봉준은 관군들이 야습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숲에 매복을 시키게 됩니다. 농민군 수십 명으로 하여금 관군이 진격해 오면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해서 유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관군의 공격을 기다린 동학농민군은 퇴로를 차단하고 삼면을 포위해 관군을 격퇴합니다. 초엿새날 새벽날이 되어 소식을 들으니 관군이 패배했다고 한다. 만약 관군이 승리했다면 고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검사봉에 진을 치고 패했다고 한다. 박문규가 남긴 성남 역사엔 동학농민군을 응원하는 고부민들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데요. 고부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는 용기가 안 나서 못했지만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빼앗기고 천대받고 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동학농민군들이 하늘같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다. 당연히 심정적으로 함께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관군이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집집마다 이제 수색하고 갖은 피해를 줬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관군들은 고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요. 그 행적은 성남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감영국 몇 개의 소대가 보부상 수만 명을 이끌고 우리 동네에 도착했을 때 곧이어 마을 어른을 부르라는 명이 떨어졌다. 군령이 엄숙해 내푸친 또한 대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흰쌀 6가마니 분량의 밥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밥과 된장통을 지어내 올 때 동학농민군은 천대산을 넘고 있었다. 매천 황현은 자신이 쓴 역사서 오화기문에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모습을 비교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기세를 올린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힙니다. 탐관오리를 벌하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의 외침을 이어가죠. 박문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동학농민혁명의 이야기가 담긴 성남 역사.
아쉽게도 동학 농민군이 고부를 떠나면서 동학 농민혁명에 관한 기록도 멈춥니다. 성남 역사는 박문규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고부봉기와 또 황토현 전투에 관한 기록이 있어서 상당히 사료적으로 사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다. 정읍시 이평면 석지마을, 성남 박문규는 평생을 보낸 이곳에 묻혔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던 기록을 꺼내고 성남 역사를 세상에 알린 증손자 박남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남 할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책들을 내놓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작아버지 보고 제가 이거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성남 역사를 등사해서 싹 읽어보아라 써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번역을 해서 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손들에게 싹 나눠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직접 번역을 하고 1993년 언론에 소개되며 동학 농민혁명의 자료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성남 역사. 지난 2023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며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의 성남 역사가 단순히 우리 집안만의 책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책이 아니라 세계인의 책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진원지에서 일생을 지내며 혁명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성남 박문규. 그는 73이 되던 해 회고록 형식의 성남 역사를 집필했는데요. 그가 써내려간 16살의 기억. 수십 년이 흘러도 또렷했던 혁명의 그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성남 역사는 관군이나 유림, 동학 농민군의 기록이 아니라 민간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생동감을 전하고 당시 고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기록물, 성남 역사. 인류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록물입니다.